가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는 증시 탑5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그리스 그렉시트 우려도 커졌고요. 또 사실 미국이 연내 금리를 그리스와 유럽 사태, 중국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겠다라는 안 좋은 재료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소폭만 팔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팔지만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만으로 2040선 부근까지 반등세가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날이라 하겠는데요. 코스닥은 아예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붙으면서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변동성장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계신지요? 매매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선뜻 매매에 나서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종목 5개 알려드릴 텐데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중소형 가치주 보시는데 아주 전문적인 강점을 갖고 계신 김태환 멘토님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굵직한 대형주 요즘에 아무리 빠져도 밑에 받쳐놔봤자 잘 오르지가 않죠.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놓으면 긴 관점에서 마음 놓고 좀 매매해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특별히 저평가주 골라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릴지 종목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가 오늘 들고 오신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우신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넓게는 자동차 부품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소 생소한 종목인 듯도 하네요. 두 번째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이고요. 세 번째 종목은 프로텍,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이라이콤, 마지막 종목은 모베이스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또 넓게는 휴대폰, 전체적으로 IT 부품주 4개 플러스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 하나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공통점은요, 낙폭과대 많이 빠졌으면서도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너무 많이 빠진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하는데 5개 종목 지금부터 하나하나 얘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탑1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우신 시스템입니다. 국내 최초 차체 자동화 용접 설비를 만드는 업체다. 제가 알기로 정말 벤츠, BMW, 볼보, GM, 포드 이런 데 다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기업이 왜 잘 안 알려졌을까요? 예, 오늘 이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5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낙폭 과대된 측면에서 저평가되거나 자산가치 대비 상당히 좀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들인데요. 그동안 탑5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고가를 형성했던 바텍,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 단기 조정 이후에 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침 정시 와이드 출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노로페인트 이런 종목도 상당히 강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보여주었고요. 이 종목 외에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황금 ST 같은 종목도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성신양유 같은 경우는 이제 18,500원까지 고점을 일단 형성시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 종목도 역시 신고가 형성 보이면서 그동안 좀 실적 대비 우상향 패턴이나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시간에는 변동성 장세에서 물론 사놓고 좀 기다리면 올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낙폭 과대 대비 이제 저평가된 종목은 분명히 시장이 어느 정도 순환매가 들어올 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중기적 호흡을 가지고 가실 만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신 시스템 첫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내 최초의 자동차용 차체 용접 라인을 설계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제작, 그리고 이제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다 일괄적으로 턴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퍼 같은 경우도 4.2배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대 기아차 이외에 GM의 우수 협력사로도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BMW나 볼보 안정적인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어떤 매출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신 시스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물론 주가 자체가 오늘 이제
15원 올라서 3,315원. 실질적으로 4월달 고점 5,730원까지 찍었다가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락 패턴을 보이면서 떨어졌던 그런 종목인데요. 물론 여기서 이제 단기간에 주가 자체가 급반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8월 15일이면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실적 발표를 할 것이고 연결 기준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실적들을 발표를 할 텐데요. 네.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연결 기준의 실적이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올 1분기가 약간 이익률이 좀 저조했던 그런 측면인데요. 여전히 저평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주가 자체는 뭐 3,200원 정도 수준 정도면 바닥권 정도를 찍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직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제약 바이오주들은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매기가 형성되지 못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긴 호흡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종목이고 또 이 정도 가격대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물량을 포토적인 측면에서 담아 놓으시면 단기적으로도 한 3,700~8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신 시스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궁금한 게 각 종목별로 PER 내지는 PBR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저평가돼 있는지 그 얘기는 좀 꼭 보통 업종별로 주가 수익 비율이나 자산 가치 PBR이 좀 다른데요. 네. IT 업종 같은 경우는 보통 500 이하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조업종 같은 경우도 퍼가 5~6배 정도 선이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업종별 종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신 시스템은 PER 4.2배로 상당히 저평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셨는데요. 자동차 부품주인데 충분히 빠졌고 때문에 저평가 매력은 더욱더 부각된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3,700~800원까지 충분히 반등해 볼 수 있는 종목 우신 시스템 얘기 첫 번째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알아보죠. 네,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저가폰 라인업 확대에 따른 수혜주. 네, 중소형 LCD 모듈을 만드는 그런 디스플레이텍인데 사실 많이 빠졌었어요. 사실 6월달 말에는 거의 저점을 찍었었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중저가폰 관련된 종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LCD 모듈을 이제 제조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와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매출처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저가폰 라인업을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가도 좀 많이 빠졌고 충분히 이와 같은 그 하반기 수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 바로 디스플레이텍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역시 이제 인도나 또 중국, 동남아 쪽의 해외 진출에 통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그리고 또 외형이 약간 축소되었던 부분들을 좀 돌파를 시도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퍼도 4.7배고 PBR도 0.6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천안이나 안산 공장 그리고 판교 사업의 자산 가치가 거의 9천억 원 정도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일단 하반기 물론 업황이 개선되어지면 좀 더 추가적인 그 확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소 최근 들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이지만 기관들이 조금씩 입지를 가담을 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2014년 10월이죠. 3,480원의 저점을 형성시켰다가 물론 계단형 상승 패턴, 상승 쇠경 패턴을 보여주면서 올 3월 달에 6,230원까지 최고가를 형성시켰다가 박스권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특별히 이유가 있었나요? 그리고 이유가 이 종목 자체가 실적이 나쁜 그런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수급이 좀 깨어졌던 그런 측면이 가장 주가의 하락에 어떤 그 큰 흐름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6월 달에 저점에서 밑꼬리를 좀 달아주고 난 이후에 7월 들어서는 이제 낙폭이 진정이 되면서 주가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이 종목도 역시 앞서 소개드렸던 우신 시스템과 더불어서 단기간에 급등 양상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실적주에서 저평가된 종목은 조금씩 물량을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가담을 역시 해서 가져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제 바닥 박스권에서 이제 흐름 자체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물론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7,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한 5,400원 정도 수준까지도 단기 상승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판단하시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두 번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저가폰 라인업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수익이 더 커지는, 실적이 더 좋아지는 종목 디스플레이텍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최근에 기관도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연속적으로 저가에서 매수세가 잡히는 그런 종목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PER은 몇 배인가요? PR 같은 경우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4.7배 정도로 여전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낙폭과대에 저평가된 또 하나의 종목 디스플레이텍 얘기 두 번째로 들어봤네요. 탑3 세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센터에서 김태환 멘토의 도움 말씀 듣고 있는데요. 세 번째 종목은 프로텍입니다. 반도체 LCD 후공정 분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 프로텍 하면은 반도체 부품주 가운데 아마 매매하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만한 유명한 종목이죠.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사실 5월 정도에서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는데 일봉상 거의 8,000원 선 정도에서 겨우겨우 지지를 지금 받고 아직까지 위쪽이다 하기엔 좀 애매한 하락 추세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이 종목도 그만큼 많이 빠져서 상승 패턴으로 아직 전환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종목인데요. 역시 이 종목도 중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악재는 종목이다. 역시 하락시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악재 자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디스펜스를 만든 업체인데 반도체나 LED를 만들 때 이제 형광체를 좀 뿌려서 실질적으로 이제 단말기의 신뢰성이라든지 방수성을 높이는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요. 역시 이 종목도 퍼가 5.3배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원가 절감을 통해서 손익을 조금씩 개선을 해가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종목의 가장 키포인트는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에 국제화 이제 지구에 반도체 라인을 증설합니다. 거의 15조 정도가 되니까 역대 최대급 규모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실질적인 본격적인 양산 체제로 들어가는 것은 2017년 하반기 정도가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뭐 주가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에 프로텍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 텃삽을 떴다라고 한 게 제 기억이 맞다면 5월 중순 정도였는데 그 정도에서 고점을 찍고 10,000원에서 지금 여기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공장에서 양산되는 거는 또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또 모멘텀이 강력하게 나올 곳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로텍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한 수혜적인 그 호재성 재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평가된 종목은 시장의 주도주가 꺾이고 난 이후에 순환매가 들어오게 되면 역시 실적주 위주로의 저평가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로텍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 자체는 8,630원. 이제 뭐 거의 오르는 것도 없는 그런 측면이고, 어느 정도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하락 패턴을 보이면서 7월 저점이 8,250원까지 빠졌던 그런 종목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느 지지 라인 자체는 8,400원 정도 선이면 좀 저점을 찍은 것이 아니겠는가, 바닥을 좀 찍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도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측면은 아니지만 우리가 9,000원 정도 초반선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고, 그 이상의 가격대까지 돌파를 한다면 우리가 2분기, 반기 실적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될 텐데요. 아마 반기 실적보다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측면을 우리가 참조를 해보시면서 종목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역시 9,000원 선의 안착 여부가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프로텍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역시 저평가된 낙폭과대주로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PR은 5.3배,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후공정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종목 프로텍 얘기 들어봤습니다. 탑4 알아볼까요? 네, 센터에서 김태환 멘토의 추천주 네 번째 종목 바로 이라이콤이 되겠습니다. 애플 아이폰 판매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혜를 보는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휴대폰 뒤에 빛이 나오게끔 하는 백라이트 유닛을 만드는 대표 기업 가운데 이라이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이라이콤은 아이폰의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애플 수혜주 하면 곧바로 이 이라이콤 얘기 많이들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한 9월 정도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아이폰 6 S가 이제 출시될 예정인데,
모습인데요. 글로벌적으로 아이폰의 위상이 다시 한번 좀 재고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전년 대비 한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그 백라이트 유닛을 제조하고 있는 이 이라이콘 같은 경우에 매출 자체도 하반기는 좀 40% 정도까지 좀 조금 더 신장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치가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퍼가 4.4배입니다. 퍼가 4.4배. 다만 이제 PBR이 1.1배인데요. 이와 같은 IT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PER과 PBR을 놓고 봤을 때 자산 가치 대비보다 성장성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PER이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점수를 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하반기에 이제 아이폰의 출시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그 모델들이 계속 출시가 되면 물론 아이폰 이외에도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매출치가 좀 다변화되어 있던 측면 자체도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아이폰에 주력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업황의 성장성에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라이콘 같은 경우가 4월 17일이죠. 26,750원까지 고점을 찍어주고 쌍봉을 형성시켜주고 밀렸던 그런 측면입니다. 물론 쌍봉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추가로 올라갔다면 어느 정도 고점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종목 자체도 그 주도적인 흐름 자체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급락을 보였던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7월 들어서는 이제 7월 3일이죠. 주가 자체가 29,950원까지 고점을 좀 보여주면서 올라가려다가 다시 한번 내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밑으로는 241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000원 정도 초반선이면 이 이하로 이탈되지 않는다면 역시 이 종목 자체도 단기적인 상승 흐름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21,000원 선의 저항 라인 즉 60일 이동 평균선이 좀 밑으로 꺾어져 버렸어요. 이 자체를 바로 뚫고 가기에는 역시 모멘텀이 좀 필요한 그런 모습이지만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시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하시면 분명히 하반기에 애플과 관련된 이런 모멘텀까지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도 우리가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기관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이라이콘 얘기를 해주셨는데 애플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의 신제품이 올 가을께 나올 건데 그 모멘텀도 충분히 기다려볼 만한 재료다라는 얘기셨는데요. 자, 그러면 현재가 정도에서 이제 슬슬 모아간다라는 가정하에 이전 고점 한 9월, 한 가을, 겨울 초입 이전에 이전 고점은 26,750원은 뚫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애플과 관련된 시그널이 시장에 좀 비춰줘야 될 것 같아요. 좀 확연하게 좀 비춰줘야 돼요. 기대치만 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고요. 이 종목이 좀 비춰주면서 주가에 좀 반등, 탄력이 좀 붙여줘야 되고 아까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막 강력한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이 종목 자체가 올 3분기 정도의 직전 고점 자체를 돌파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여기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3분기 정도에서는 추가적인 60일 이동 평균선 자체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지지 여력을 좀 우리가 보면서 박스권 이후에 추가적인 거래량과 이런 업황의 개선적인 부분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 가시면서 보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플 아이폰 판매량 증가에 따라 수혜를 보는 이라이콤. 사실 애플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그 신제품 모멘텀을 더 넘어서 신제품이 얼마나 판매되는지 그 집계 자체를 보는 것도 후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번째 종목 이라이콤이었는데요. 잠깐 중국 관련된 속보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종목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6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2,842억 위안 정도 집계가 된 모양인데 예상치는 3,550억 위안이었어요. 대충 뒷자릿수 빼더라도 한 700억 위안 정도 적게 나온 거죠. 근데 중국은 사실 수출을 많이 못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이란 나라가 거대하기 때문에 얼마나 수입을 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수출을 하는 입장이 되겠으니까요. 중국의 수입이 6월달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수출 못지않게 저희가 집계가 나오면 또 수출입 지표 나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표가 발표된 직후에 중국 증시는 곧바로 하락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이라이콤이었는데 잊진 않으셨죠? 오늘 저평가 낙폭과대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김태한 멘토의 도움 말씀 듣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종목 알아보죠. 네, 바로 모베이스입니다. 휴대폰용 케이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
특별히 이 부분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자막이 조금 전에 떴었는데 모베이스는 거의 2만 원 근처까지 두 번이나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2013년도 초에 한 번 그 정도 가격대를 찍었었고요. 또 올해 들어서 봄에 3월 달에 한 번 또 19,550원까지 찍은 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밀렸어요. 지금 2만 원짜리가 만 원도 깼고 8,440원이면은 반토막이 났네요. 뭐 쭉 갖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뭐. 네, 뭐 다행히 안 갖고 계셨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빠졌다. 뭐 실적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러고 보면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뭐 이라이콤도 그렇고 앞에 뭐 디스플레이텍 이런 종목도 그렇고 뭐 저가 폰이든 뭐 애플의 아이폰 고가 폰이든 간에 휴대폰 부품주들이 다들 분위기는 현재로서는 별로 좋지 않나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반도체 관련한 부분도 있겠지만 갤럭시 S5 같은 경우가 좀 기대치는 못 미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신제품이 좀 출시가 되는 시점에서 좀 휴대폰의 교환 주기가 보통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요즘은 조금 더 빨라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 노트 4로 바꿨는데요. 다시 한번 아이폰을 쓴 사람은 또 아이폰을 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갤럭시 노트를 쓴 거에서 좀 좋은 점은 배터리를 좀 교체할 수 있으니 그나마 좀 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전히 아이폰을 주변에 쓰시는 분들 보면 아이폰 같은 경우를 좀 놓지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충성도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그와 같은 측면은 뭐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만 모베이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2010년 대비 2014년도까지 실적이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영업이익이 30억 그리고 2011년도 62억 2012년도에도 211억 그리고 2013년 319억 그리고 작년 같은 424억의 실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모베이스 같은 경우 실적 자체라기보다는 물론 주가가 그동안 저점 대비 많이 떠올랐던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차익성 매물과 더불어서 업황의 단기간의 좀 부진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간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팔자세가 사자세보다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선스타를 인수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미신공업인데요. 컴퓨터 자수기 쪽에서는 이제 글로벌 1위고 재봉기 쪽에서는 이제 글로벌 3위인데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제조업 이 나빠서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새로운 성장 동력의 모멘텀을 좀 가지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향후에 좀 주력 제품 이후에 이 같은 부분이 추가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면 실적은 좀 탄탄하게 더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역시 이 종목도 퍼가 3.7배 또 PBR이 0.8배밖에 되지 못하는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모베이스가 그동안에 이제 중국 법인이 철수를 했는데요. 상당히 좀 좋지가 못했어요 실적 자체가. 그래서 중국 법인의 청산을 통해서 역시 이 회사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재무적인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기업 가치 훼손은 좀 덜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모베이스 주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인데요. 물론 올 2월 달에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2월 달에 무상증자와 관련된 재료까지 수반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19,550원 그 2만 원 선 수준까지 주가가 올랐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제 올랐던 측면 역시 올랐던 측면 대비 그대로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던 그런 측면이 역시 8,000원 정도서 좀 깨어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바닥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계속적으로 바닥을 확인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이 종목 자체도 아직까지는 60일동 평균선 자체가 좀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의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려면 모멘텀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수급이 좋아지거나 새로운 재료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와 같은 저항 라인이 조금 흘러내릴 때까지 바닥을 좀 다져놓고 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모베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가격대 정도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전 물량을 매수에 가담할 필요는 없겠고요. 일정 부분 뭐 시장의 주도주라든지 또는 좀 안정적인 더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와 더불어서 일정 부분 좀 사놓고 편안하게 기다렸다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실 분들은 좀 보시고 그리고 수익이 나 있는 상황에서는 이익 실현가를 높여놓고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눈여겨보실 만한 그런 종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중장기 목표가를 끝으로 좀 여쭤볼게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보기엔 한 3개월, 물론 6개월은 이제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산 규모가 적다면은 뭐 중기적으로 끌고 가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자산 규모가 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적인 측면에서 좀 가져가시면 그나마 여유가 있게 가져갈 수 있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 정도 선에서는 14,000원, 15,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트에서 별로 이렇게 막 급등락 신경 안 쓰고 묵직하게 끌고 갈 만한 한 축으로서 모베이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중장기 목표가 가을 겨울 정도에 14,000원, 5,000원 정도는 가능하겠다 얘기 끝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우신 시스템부터 디스플레이텍, 프로텍, 이라이콤, 모베이스 기억나시죠? 이렇게 총 5개 종목 얘기를 드려봤는데 이 중에 딱 하나만 꼽아달라고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하나를 이제 꼽으면은 이제 지난주 주말에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매수했던 디스플레이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최근에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디스플레이텍을 탑픽주로 꼽아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혹시 아껴뒀던 설명 안 해주신 거 있나요? 물론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은 가장 큰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 역시 이 종목은 다른 얘기보다도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거 이제 이슈가 드러난다면 상당히 이제 이 종목에 대해 수급이 개선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사실 차트적으로도 조금은 고개를 들고 있는 듯해서 좀 덜 답답하다 그럴까 조금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오늘 5종목 가운데 가장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좀 가장 양호하다 그나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도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역시 주가 자체도 역시 이 종목은 단기간에 역시 급등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수렴해 가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리하게 따라잡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 만한 그런 종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4,880원 1.4%의 플러스권을 보이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여러분들이 장중한데 4,700원 정도 선, 즉 4,700원 초반도 괜찮습니다. 4,700원 정도 선까지 좀 밀려내리면 이때 좀 물량을 매수에 가담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 역시 단기간의 주가 자체가 강력한 매물대인 5,600원 선까지 돌파를 시도하기가 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세울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떤 종목들이 낙폭 과대되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저평가되었다고 살 필요는 없겠죠. 물론 시장의 주도적인 섹터가 아니고 또 소외받다 보면 실질적으로 좀 더 주가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밀려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만의 손절가를 설정을 해본다면 좀 일봉상으로 손절가 잡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직전에 그 저항 라인을 돌파했던 4,400원 정도 선에서 이탈되어서 4,100원 정도 수준까지 밀려내린다면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손절가 좀 낮게 잡아드렸던 이유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 이런 측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부분을 좀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에서 저가폰 라인업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수혜를 볼 만한 종목으로 디스플레이텍을 탑픽주라고 꼽아주셨는데요. IT 부품주의 성격상 PBR보다 PER을 보는 것이 더 저평가를 가늠하는데 맞는데 PER이 지금 5배가 안 되는 4.7배에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중기로 적합하다라시면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현재가보다 약간 더 싼 4,700원, 목표 가격은 6,000원이라고 제시받아봤습니다. 오늘 탑픽주 디스플레이텍 추천해 주셨던 우리 김태환 멘토님의 기존 추천주인 인선 ENT가 오늘 8% 급등하면서 신고가, 오늘 사실 좀 눌리면서 하셨는데 너무 잘 가고 있고 한솔테크닉스도 약간은 휘둘렸었지만 오늘 또 한 번 급등하면서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김태환 멘토님의 강연회 일정 있으시다고요? 예 멘토님하고 같이 하신다고.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7월 18일 오후 2시입니다. 창원의 성산구 마디스로 54 그러니까 NH투자증권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장소는 서울 아동병원 빌딩 2층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오셔가지고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렸던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 가치주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었지만 뭐 많게는 40-50%, 적게는 20-30% 수익률을 많이 달성해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듣고 가시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또 멀리 창원까지 가시는데 토요일 오후 2시 인근에 계신 분들은 빨리 좀 옆에 분들 같이 데리고 좀 모여서 좋은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병근 멘토님과 김태환 멘토님이 같이 강연회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창원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시 탑5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셨던 김태환 멘토님과 저는 같이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